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그 디지털 툴링 중에 그냥 기본적으로 건축가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일 텐데,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런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좀 같이 알려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단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에 가서 일해 본 바에 의하면 오토캐드를 쓸 때 여기 안에 있는 아이콘들을 가지고 클릭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손은 그 지난번에 알려드린 뭐 3D 프로그램처럼 한쪽 손은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타이핑 하듯이, 그래서 타자 치듯이 계속.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 키보드 좌판을 두드리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라서 실제로. 그래서 워드를 치더라도 뭐 너 타수가 몇이야 라고 묻잖아요. 1분에 100타, 뭐 2분에 500타 넘으면 되게 잘 친다고 하듯이, 사실 캐드도 여러분들이 사실 캐드를 하면서 그리는 건 아니잖아.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손으로 스케치해 놓은 걸 옮기는 거니까, 그 옮겨 놓는 작업에서 마치 한글도 똑같잖아. 내가 치는데 이 치수가 타수가 빨라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걸 만드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그 절약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더 디자인하는, 아니면 다른 시간에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그러니까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보면 이 그리고 있는 창과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 창, 그 다음에 XREF라고 해서 External Reference,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를 테지만 실제로 일하게 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보면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세팅을 좀 바꿔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2010년 버전 이상이면 원래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하시죠. 이 상태, 그지? 보통 요걸로 뭐 그거에 뭐 저는 반하진 않으나 이렇게 해서 옆에 뭐 띄워놓고 요것들을 가지고 작업하고 여기서 메뉴들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이제 저는 세대가 올드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그냥 오토캐드 클래식이라는 걸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써도. 어쨌든 그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리기 위해서 이런 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이 모든 지난 시간에 라이너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건 이 안에 여기 지금 타입 바가 있죠. 요거 여기서 내가 타입하는 명령 커맨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에 필요한 다음 실행하기 위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툴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타이핑을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메뉴 들어가서 뭘 찾고 하다 보면 느려지니까 기본적인 것, 자주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혹은 타이핑을 이용해서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 외에 많이 쓰이는 게, 사실 CAD라는 작업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수없이 많다 보니까, 도면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평면 그리면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평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뭐 그 안에 벽, 구조,
그다음 위에 표시되는 것, 계단 바닥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많고 그것들을 다 레이어별로 구분해서 어떤 때는 꺼놓고 어떤 때는 켰다가,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어떤 때는 켜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지금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건물을 그릴 때 내가 그려야 되는 게 구조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테고 외피에 해당하는 애가 있을 테고, 하다못해 이 공간을 그렸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구도 그려놔야 되고, 계단 바닥에 있는 것도 그려놔야 되고, 어쩔 때는 바닥에 있는 패턴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걔네들을 나눠서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요소들이 다 많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뼈대에 해당한 애들이 더 눈에 확 띄어야지, 화면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주로 밝은 계열의 형광색을 많이 사용하고, 그냥 되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있으면 상관없는 것들은 점점 더 어두운 계열로, 지금 보통 CAD 화면이 검정색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화면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공회사를 가든 설계사무소를 가든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사무실에 가서 CAD 도면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겁니다. 근데 대체로 다 비슷한데, 봐보면 구조, 뼈대에 해당하는 애들은 녹색이나 노란색을 쓰고, 그 다음에 창문에 해당하는 애들은 보통 파란색, 이 사이언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들 색깔을, 그 이외에 그 구조체가 있고 그거를 덮는 외피, 뭐 마감재라고 하죠. 그걸 덮는 것들은 이제 뭐 좀 더 어두운 색, 바닥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바닥 패턴이라고 레이어를 해서 화면상에 보일 때도 내가 그냥 단순히 출력해서 이것들을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건축에서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할 때 단계별로 그려져야 되는 도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건축 계획 시간에 배우는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맨 처음에 계획 설계, 그 다음에 중간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는데, 계획 설계는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그 구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가고, 중간 설계는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축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리고 실시 설계는 거기서 마감재가 뭐고, 계단의 끝에 두께는 얼마가 되고, 그 위에 덮인 철판이 몇 미리가 돼야 되는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레이어를 달리 써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 있고, 뭐 A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1번부터 10번이 중간 설계 가면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1번에서도 1-1, 1-1, 1-3, 1-4가 생기는 거고, 3번은 3-1, 3-2, 3-4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그러니까 A 칼럼, A는 아키텍처를 의미하고 COL은 이제 컬럼에 해당하는 애고, 뭐 A 월이라고 하면 월 중에서도 구조체로 쓰이는 애가 있고, 콘크리트 벽인 게 있고, 아니면 조적으로 쌓은 애가 있고, 그냥 칸막이인 경우도 있고,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어떤 라인들은 내가 실제로 그리는데 그 그리는 것들이 실제로 출력할 때는 보이지 않는 선들도 있어요. 그거는 레이어에서 또 조정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 뭐 계단에 해당하는 것, 히든 선. 내가 예를 들어 평면을 딱 이렇게 잘랐지만 그 위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정보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 단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단면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치를 쓴다거나, 유리면, 도어, 그다음에 디멘전, 실링에 있는 거, 중심선, 아래에 있는 거, 그 면적을 표기하는 라인, 그다음에
그 주석을 다는 거, 근데 주석 다는 것 중에서도 그냥 그 주석이 아니라 텍스트로 표시돼야 되는 거 등등. 근데 그 계획 설계에서는 또 인면이 있지. 그럼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A 엘리베이션 중에서도 외곽선에 해당하는 진한 거, 그다음에 중간 뭐 해서 단기가별로 쭉 있고. 이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C는 시빌, 도시. 그러니까 내 건물 말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릴 때 내 해는 대지 경계선은 되게 진하게 외부와의 경계를 보여줄 생각 진한 거, 바깥에 도로, 외부에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지형, 가구, 스트리트 퍼니처, 그다음에 뭐 사인 같은 거, 도시에서도 뭔가 힌트선이 필요할 테고, 내가 조경을 하면 조경상에서 뭐 나무에 해당하는 거, 바닥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들을 사실 보면 TCAD 레이어링 시스템 가이드가 이거는 지금 원래 AIA라고 American Association Institute, 하여튼 미국에서 만든 시스템 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레이어링을 왜 하느냐? 그러면 나도 내가 정리를 하는 거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서 작업을 할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울 때는 혼자서만 작업을 하지만 사실 도면이 내가 그린 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도면을 그리고 나서 구조 엔지니어한테, 구조 기술자한테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빨리 판단한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 엎어서 다시 우리한테 주면 그걸 다시 우리 도면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 계속 뭔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다가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체크해서 주면 다시 걔네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뭔가를 표시해야 되고, 설비도 있죠. 전기도 있지, 소방도 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언어가 완전히 다 똑같진 않더라도 서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한 레이어에 보기만 편하려고 색깔만 바꿔놓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레이어가 시스템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레이어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뭐 건축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기획 설계, 컴페티션 하는 정도, 공간을 구획하는 정도랑 그다음에 정말 구체화시키는, 실제로 건물을 만드는 단계로 나눠보면, 보세요. 컴페티션 스테이지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기획 단계라고 보면 그냥 주석하는 건 세 가지 정도. 어노테이션 텍스트라는 건 그냥 드로잉에 관련된 주석을 다는 거. 그 안에 심벌 넣어서, 예를 들어서 내 평면을 그린 거에서 축선들, 그 센터 라인들, 기둥이 지나가는 중심선들 그려놓기 위해서 해놓으면 그게 A열인지 X열인지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은 X열이 있고, 이런 걸 지금 애노테이션 심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데 쓰는 주석이 필요할 테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화상으로 구조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X4랑 Y2가 만나는 곳에 있는 보가 500cm 더, 50cm 더 두꺼워져야 된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있었는데 뭐 기둥을 없애는 바람에 거기가 훨씬 더 두꺼워진다. 그러면 그냥 이게 보면서 도면상으로 보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도면상에다가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필요한 그 주석을 다 다는데 이런 심벌들이나 아니면 재료와 관련된 거, 아니면 바닥의 높이를 표시하는 거,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높이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1층 평면도가 어디 있니? 1층 평면도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 진입하는 부분에 진입하는 부분을 엘리베이션 레벨을 마이너스 1500, 1.5m 낮은 거라고 치면 실제로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공간은 0인 거고,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 계단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실제로 1층의 바닥 레벨하고 바깥에 있는 도로 레벨은 마이너스 1.5m 차이 난다는 걸 도면상으로 계단을 안 세더라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표기해 놓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계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고 플러스 50 하면 여기 단 차이가 50cm 있다는 걸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표시해 놓기도 하죠. 요 라인을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주석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다 그죠?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 드로잉, 우리가 실제로 그리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드로잉들에는 뭐 실링, 그 다음에 칼럼, 디멘전, 문, 가구, 유리, 외피에서 유리, 벽, 그 다음에 중심선, 그리드, 해치, 히든선, 엘리베이터, 내가 자른 평면보다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계단을 잘린 것, 그 다음에 벽,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넣어 놓은 거고, 엘리베이션도 똑같이 그런 엘리베이션을 쭉 써놨어요. 그게 지금 이제 컴피티션 스테이지라면, 이제 실제로 구체화하는 대로 가면 실링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어가죠. 실링에서 실링 주석, 실링의 빔에 해당하는 거, 실링에서 컨디셔닝의 디퓨저, 거기에 디멘전, 이렇게 해서 그 실링, 칼럼은 뭐 사실 칼럼으로 있으니까 뭐 그랬는데, 문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인면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바닥에서도 플로우라고 해서 플로우 레벨에서 주석이 있고, 그 플로우 레벨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표피에서 위아래에 있는 게 다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른 레이어를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면, 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 오프로 해서 다 끄는 거죠. 꺼놓고 작업을 해야 내가 그리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꺼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명기한 다음에, 이것도 지금 구조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빨리빨리 그려놓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야 한 다음에 다시 레이 온 하면 그냥 있는 것들을 다 켜주고, 비교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끄고, 혹은 여기는 락, 여기서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면 아이솔레이트, 요 명령을 특히나 레이어를 하는데 많이 써야 되는데,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내가 요걸 요렇게 하나, 아이솔레이트가 있는 걸 클릭해서 딱 하면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벽면만 그려서 공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얘만 켜놓고 작업을 하는 거지. 빨리. 혹은 레이어 2개. 내가 필요한 거, 구조에 해당하는 애를 빨리 픽스 시켜야 돼. 그럼 얘네만 켜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구조에 해당하는 거, 기둥에 해당하는 것만 켜놓고 빨리 나는 구조 레이어로 그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켜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얘네들이 껐다 켜졌다. 나 껐다 켰다 하는, 특히 레이어와 관련된 것들을 진짜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 뭔가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먼저 시작하는 건 항상 얘를 기본 파일로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레이어를 새로 레이어 켜가지고 언제 나는 이제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나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거 다 끄고 화면이 최대한 커야 되니까 나는 그냥 클래식을 이렇게 딱 들고 하면 무슨 레이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예를 들어 이 0이나 이런 레이어로 저는 무조건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중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려. 기준이 되는 거. 걔를 가지고 옵셋을 해. 옵셋을 예를 들어서 5m 해야 돼. 5m, 5,000 계속 5,000 간격으로 내가 뭘 늘리고, 얘네들이 그리드가 돼야 되면 매치 프로퍼티라고 해서 MA라고 치면 매치 프로퍼티가 되죠.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라고 한 다음에 그리드가 어디 있어? 센터. 이걸 딱 해주면 센터 라인이 되는 거고, 얘는 사실 이 점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 스케일이 달라서 안 나와. 그러면 그럴 때는
LTS라고 치고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그걸 1로 만들어 줘 봐. 그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하고 치던 거라서 리젠 아닌가? 지금 다시 떴죠. 리젠 하니까. LTS라는 건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해서 LTS라고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에 스케일이 또 있어요. 내가 LTS를 봐봐.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센터 라인을 LTS라고 쳐서 0.1로 만들면 0.1로 바꿨죠. 그 다음에 리젠을 하면 이게 왜 이렇지? 더 작게 돼 있지. LTS라고 해서 10으로 바꿨다. 그래서 리젠 하잖아. 그러면 다시 그지? 이건 전체를 도면 전체를 가지고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컨트롤 1을 치잖아. 그러면 컨트롤 1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을 치면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뜨는데 그걸 쳐서 개개별로 라인 스케일이 또 있어요. 지금 500으로 잡혀 있네 이거. 얘가 원래 사실은 1이어야지. 원래는 얘네들이 다 1로 잡혀 있는 게 좋고 전체를 가지고 뭐 이게 한 100 돼야 되네. 그러니까 500 돼야 되나? 그걸 맞춰보면서 얘를 개개별로도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전체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센터 라인을 그렸는데 도면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면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정하든 아니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혹은 얘네들이 많으면 요걸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만 여기서 레이어 윈도우를 켜고 다 어디 갔지? 뭔가 막 바뀌었어. 켜고 요 아이솔레이트 하는 걸 해서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라인 타입 스케일을 튀겨주면 빨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지? 다시 돌아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빨리빨리 표현을 해서 얘를 내가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라인 타입 스케일을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레이어라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리는데 중요하고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파일은 열어놓고 내가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 축에 있는 거는 10m 간격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또 매치 프로퍼티를 해서 기둥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칼럼을 동그란 원형으로 반경을 300짜리를 해놓고 얘는 기둥이 돼야 되니까 MA를 치고 칼럼을 찍은 다음에 붓 모양이 됐지? 그러면 내가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피했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딱딱 놓으면 나는 이제 일단 기둥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기둥을 잡아놨잖아. 그지? 기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블럭으로 만들어. 블럭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리드 한 다음에 이 지점을 얘기해놔. 그럼 얘는 이제 블럭으로 잡혀 있잖아. 그지? 작업을 해. 하다가 얘가 바뀌어야 돼. 그럼 블럭을 깨지 말고 얘를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서 Edit Block in Place라고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지워놓고 블럭만 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여기 되게 많았을 거야 지금. 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안 건드리는 거고 내가 블럭만 건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간격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지 지금. 3m만큼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이 상태로 다시 해서 그 블럭을 저장해. 그러면 그렇게 된 대로 오는 거고 이제 그럼 얘네들은 따라서 움직이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나는 얘는 계속 같은 상태로 가는 거고 그지? 어쨌든 그런 블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하면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기둥도 마찬가지로 기둥도 똑같이 뭐 블럭을 많이 쓰는 게 좋은데 블럭 같은 걸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리고 마치 프로퍼티 다 한 다음에
봐라 월로 만들어주고 엣지 프로퍼티 또 해서 해치로 옆에다 갖다 놓으면 편한데 하여튼 해서 얘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뭐 스페셜 칼럼 그 기준점을 여기로 찍어.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복사를 막 해. 뭐 똑같죠 뭐 이런 건 다 알잖아. 그지?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다가 이걸 바꿔야 되면 얘를 바꿔줘서 기준점만 바꿔도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지? 그럼 다 똑같이 움직여져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준선을 그렸지. 기준선을 그린 다음에 사실 이제 벽선을 만들 때도 기준선에다 기어놓고 양쪽으로 100, 100 이렇게 튀기면 얘가 그게 되는 거지 뭐. 벽. 벽에 해당하는 애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이제 이 기둥들을 내가 그냥 실제로 사용하는데 나는 출력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만들어 놨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여기 딱 켜보면 이 상태에서 쭉 보다 보면 레이어를 보다 보면 여기서 이 표시가 프린트 표시가 X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지? 이거 얘는 화면상에 있으나 내가 프린트를 하면 출력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게 블럭상에서 똑같아. 얘네들도 만약에 그레이어로 만들어 놓잖아. A 플랜 텍스트라고 해놓은 걸로 만약에 내가 바꿔 놓으면 그 어딨니? 어느 거였냐? 이걸로 만들어 놓잖아.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한다. 뭐 요걸로 해도 되고 이 플라트 해도 되고 PDF로 해도 되고 윈도우 잡아서 이렇게 해서 탁 출력을 해서 보면 걔네들은 안 나오지. 그지?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도 써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레이어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 파일은 줄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릴 때 하면 좋고,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았던 파일 있잖아. 요거 풍문여고 여기 주변지구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준으로 이걸 그렸던 거예요. 이걸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이걸 그릴 때도 사진을 스캔해 놓고 상황에서 벽에 해당하는 애, 기둥에 해당하는 애, 그런 거. 이거 왜 PMS지? 아무튼 내가 어디선가 카피를 해가지고 있던 걸 놓고 그냥 빨리 매치 프로퍼티를 해서 그리는 거지. 이제 이런 거는 스테어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뭘 찍어보면 사실 이건 A 스테어 에로우네, 화살표에 해당하는 애, 뭐 그런 레이어들을 관리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도면을 기준으로 뭔가를 그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해놓으면, 지금부터 습관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쓸 때 사실 바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해서 가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도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도면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알 테고, 그 도면에서는 사실 이런 그 시트라고 하죠. 시트를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프로젝트 타이틀,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뜨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실제로 그려놓고 그것들을 이 시트 파일에 넣으면 사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에 넣어가지고, 이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페이퍼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귀찮으니까 요렇게 그냥 이 도면상에다가 이 타이틀 블럭을, 타이틀이라고 하든 이거를 타이틀 블럭을 삽입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
사실 얘는 도면은 건드리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실제 재봐도 디멘전이 1000분 그러니까 4800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놔두고 내가 출력할 도면을 예를 들어 이 도면이 A3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각형을 그려서 보면 420 곱하기 270 치면 요런 박스가 나오지. 지금 이게 A3 용지의 크기인 거잖아요. 얘를 스케일 키워서 200대 1 200배 틔우면 이 박스가 나오는 거지. 그거가 놓으면 딱 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트 파일을 튀겨서 그 안에다 놓고 요거를 출력할 때 제가 컨트롤 P 한 다음에 용지는 A3를 놓고 얘는 200분의 1 놓고 윈도우로 잡아놓고 그죠?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200분의 1로 해서 요 범위를 찍어라. 그 다음에 센터에 잡아라 라고 하면 이제 프린터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나오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제 플로팅으로 가기 시작한 건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칼라로 뽑을 게 아니잖아. 중요한 위계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위계들이 아까 좀 전에 내가 레이어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레이어를 할 때도 이 레이어들이 실제로 화면상에서도 보면 노란색이 가장 눈에 띄고 형광 녹색이 그 다음 뭐 앞뒤를 우열을 가렸었지만 그 정도 그 다음에 요 핑크 그 다음에 유리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가장 진한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되게 얇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도면상에서 구조에 해당하는 애들이 가장 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할 때 보면 이런 도면 내가 있는 이런 도면을 출력한다고 할 때 플로팅을 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PDF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고 아니면 출력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흑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플로 스타일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지정해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CTB라고 해요. 플롯하는 스타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정한 거를 쓰면 이제 이 진하기가 그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진하고 그 다음 것이 더 얇고 지금 얘는 얘가 더 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노란색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 CTB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CTB는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색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색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두께를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CTB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1번 컬러는 블랙,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라인 웨이트는 얼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그게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면 실제로 있는 건 아마 스크리닝, 모노크롬 이런 것만 있을 거야. 그치? 모노크롬이라는 건 뭐 선두께 상관없이 그냥 프리뷰 해보면 그냥 다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선두께를. 그치? 그래서 그 모노크롬의 CTB를 열어보면 그냥 다 use object lineate 이렇게 다 돼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라 우리는 레이어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체계를 다 갖춰놨고 도면상에 그 갖춰놓은 체계를 출력할 때 보여주게 하려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TB를 이용해서 하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몰 스케일, 미들 스케일, 라지 스케일. 왜 이걸 세 개를 나누냐면 내가 10분의 1 도면을 그리면 벽체에 있는 애가 아무리 굵어도 되게 얇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화면에서 차지하는 게. 그지? 이만큼 줌인에 들어갔는데 막 수식이가 있는 드로잉이랑은 다르잖아. 라지 스케일은 한 200분의 1 이상 되는 거, 막 400분의 1, 500분의 1 전체 막 배치도 찍는 거에서 스몰 스케일에 있는 걸 해버리면 그 제일 진한 선이 막 한 5.0 해놨는데 그게 그냥 덮어버리니까 옆에 선들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라지 스케일, 미드 스케일, 스몰 스케일이라고 할 때 스몰 스케일은 50분의 1 이하,
미들 스케일은 한 100분의 1, 200분의 1, 라지 스케일은 한 200분의 1 이상 것을 나눠 놓고 아까 그 레이어에 매치해 놓고 내가 출력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의 두께나 그 위계를 지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여기서 보면 플로 스타일 매니저라고 있어요. 이 파일 메뉴에 플로 스타일 매니저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를 제가 나눠줄 테니까 어딨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스키매틱 디자인, 라지 스케일, 미드 스케일 이렇게 있을 거야. 그거를 카피해서 거기다 넣어주고 좀 전에 켰던 플러 스타일 매니저에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를 보면 걔네들이 바로 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나 편의를 위해서 더 만들면 걔네들을 카피해서 뭐 스몰 스케일 뭐 미란 이렇게 쓴 다음에 미란 버전으로 만들어서 또 쓰고 그러다가 다시 누군가의 도면을 받았는데 그거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요걸 또 이용해서 또 쓰고 그지? 그래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제 기초적으로는 좋을 테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전 사람이 무슨 플롯 스타일을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맞는 도면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를 했어. 그러면서 저장할 때 분명히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그 CTV 파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받아놓고 그 안에서 넣어놓으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딱 할 텐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미싱이라고 뜨는 거고. 나는 이제 뭔가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카라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는 이 뭐 어도be PDF나 혹은 DWG를 PDF로 만드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이 DWG PDF라는 걸로 하면 P2 페이퍼는 하면 안 되고 그 스케일에 맞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아이소 익스텐드가 아니라 그냥 얘기도 해야지. 이렇게 했다. 좀 잘렸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하면 해보자. 이 DWG PDF는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을 다 지켜줘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 그 말인즉슨 내가 일러에서 이 파일을 열잖아? 그럼 이 레이어들이 또 다 살아가. 내가 원하는 걸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할 수도 있는 거고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DWG PDF를 사용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알고서 그리면 좋고 특히 이 레이어와 관련된 것들을 자주 쓰니까 알아두면 좋고 이 지금 프로퍼티 라인 요거를 특히나 잘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다시 한번 또 프로퍼티와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딱 찍잖아? 그러면 얘의 속성이 여기서 나와야 다. 라인 타입은 어떻고, 스케일은 어떻고, 그지?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요거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길이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 랭스도 나오고, 이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 글로벌 위드스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엄청나게 두껍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글로벌 위드스를 100을 주잖아? 그럼 이렇게 두껍게 그냥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도면들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들 보면 얘를 찍어보면 얘 엘리베이션이 막 100 올라와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를 스냅 걸어서 막 그리는데 얘가 안 찍히는 거야. 아니면 찍었지. 이렇게 그러잖아. 그럼 얘는 실제로는 요거 200밖에 안 돼야 되지만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을걸? 왜냐하면 봐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0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얘가 이 라인이 나도 모르는 새 100 올라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라인을 그린 거지. 내가 이 길이, 이 선의 길이를 찍어보면 50이 아니라 150이나 뭐 다른 길이가 나오는 거지. 요거 얘가 엘리베이션 100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보면 그냥 라인들, 폴리라인이나 그냥 라인들은 X, Y, Z, X, Y, Z가 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좌표들이. 그죠? 그래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때 이렇게 Z 값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지금 실제로 봐봐.
얘 길이의 랭스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지. 좀 전이라. 봤어? 그지? 요거 원래는 36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Z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패턴 만드는 거는 다 알 테고, 그리고 이런 디멘전 사용할 때 디멘전에서 어떤 때는 얘가 계속 변하는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디멘전에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 오버라이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나는 숫자보다 이거는 베어리어스하다. BA라고 치면 여기다 BA라고 넘어가는 거고, 그지? 혹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서 프라이머리 유닛을 여기서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팀 라운드 오프라고 있지. 얘를 0으로 해놓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만약에 10으로 하면 10의 단위까지 그냥 다 떨고 버리는 거. 내가 지금 아까 1000이라고 넣었죠. 1000이라고 넣어서 얘를 보면 8200에서 8000으로 줄어버리지. 그러니까 밑에 단위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얘를 매치 프로퍼티 하잖아? 그러면 그걸 다 또 그 속성까지 다 카피가 돼요. 그리고 이 디멘전도 익스텐션이 되는 건 알고 있지? 트림도 되고 이렇게 해서 트림하면,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고 이 중심선들 다 띄워놓고 막 그리다가 이쪽 디멘전을 띄워야 되면 디멘전 그냥 대충 찍어놓고 이렇게 찍는 거지. 그럼 빨리빨리. 그래서 짧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 중심선에 다 갖다 놔. 뚝뚝뚝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익스텐션을 EX 익스텐션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그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생각 없이 하면은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마우스랑 손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서 하면 좋고, 지금 내가 알려준 거 레이어 관련해서, 그리고 그릴 때는 저 파일들을 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도면을 그리거나 할 때는 정말 무에서 시작하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세팅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무슨 도면을 그린다고 시작하면 그걸 갖다 놓고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도면 스케일에서 특히나 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갖다 놓고 내가 옆에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뭔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해서 또 옵셋 시키고 한 다음에 내가 요걸 갖다가 얘랑 똑같은 걸로 바꾸고 얘랑 똑같은 일로 바꾸고,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체계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는데 얘는 200분의 1의 스케일에 맞는데 얘는 100분의 1 스케일에 맞춰야 돼. 아니면 500분의 1 스케일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딤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 키워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또 여기서 봐서 얘를 가지고 하나를 바꿔도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를 뭐 5 이렇게 키워져 가지고 10, 여기서 텍스트 옵셋을 뭐 3 이렇게 해서 바꿔줘도 되고, 혹은 텍스트 스타일 쳐가지고 전체 스타일을 그냥 다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요 나누고 스타일. 그래서 그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닛 쳐가지고 유닛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단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갖다 놓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하는 세팅, CTB 파일 깔아놓고 레이어를 관리하면서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빨리 아웃풋을 만들어서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